자, 이번 시간은 이제 식물호흡 두 번째 단원이야. 저번 시간은 광합성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번 시간은 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광합성과 호흡이, 좀 연관되어 있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뭘 정리하냐? 이 광합성에 대한 식을 쓰면, 광합성식이라고 이렇게 써도 돼, 그지? 누구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나 식물잎의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무슨 에너지를 샥 받는다? 빛 에너지를 딱 받으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포도당이라는 친구와 산소라는 놈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 산소, 이게 광합성식이야, 그지? 반대로 자, 이 거꾸로 가는 과정 있잖아. 그치? 거꾸로 가는 과정.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그치? 그대로 써볼게. 이번에는, 자, 호흡식은 역방향이야. 그치? 자, 포도당이라는 친구와 산소를 이용해서, 자, 당연히 어디야? 식물의 어떤 동물의 세포에서, 그치? 뭐를 이산화탄소와 물이 노폐물이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이 식이 호흡식이야, 그지? 완전 거꾸로 맞지, 그지? 이산화탄소와 물, 포도당과 산소. 거꾸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광합성식입니다. 자, 일단은 광합성은 반드시 엽록체가 있어야지 일어나. 그런데 호흡은요, 자,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 물, 에너지, 장소와 시기, 광합성하고 비교해서 외워야 돼. 얘는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 그지? 살아있는 모든 세포. 우리가 광합성은 식물에서만 일어났잖아, 그지? 근데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만 일어나고요. 낮과 밤에 관계없이 항상 일어납니다. 낮과 밤에 관계없이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산소는 광합성으로 생성되거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흡수한다. 그렇지? 호흡에 필요한 물질 광합성으로 생성되거나 기공을 통해 흡수한다. 그래서 호흡에 산소가 꼭 필요했잖아, 그지? 그러면 광합성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만들어졌잖아. 이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공을 통해서, 그지? 기공을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어떻게 됩니까?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양분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양분. 그래서 호흡으로 생성되는 놈은 당연히 뭐야? 노폐물, 이산화탄소, 물, 그 다음에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우는 등 생명활동에 쓰이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 산소, 호흡, 이산화탄소야. 그지? 광합성 산소, 호흡, 이산화탄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확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석회수라는 친구가 나와요. 석회수는 일단은 투명한 액체야, 그지? 그런데 이 석회수가 어떤 기체하고 만나면, 이산화탄소하고 만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뿌옇게 흐려집니다. 흐려진다. 얘가 누구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만나면 뿌옇게 흐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페트병 가와 나중에서 가에만 시금치를 넣고 밀봉하여 어두운 곳에 놓아둔 페트병 속의 공기를 석회수에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시금치에서 뭐가 되니? 호흡이 일어나면 어떤 기체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석회수와 만나지, 그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변합니까? 뿌옇게 흐려지는 거고, 여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니?
자, 광합성은 자, 가기체를 통과시킨 석회수만 뽀얗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빛이 있을 때 식물은 호흡만 하며 빛이 없을 때야 없을 때는 호흡만 하며 호흡 결과 어떤 기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긴다. 이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자, 그 다음에 광합성과 호흡 비교. 광합성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엽록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 그지? 죽은 세포는 안 되지? 살아있는 모든 세포. 자,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지. 빛이 있을 때만. 주로 낮에만 일어나고, 호흡은 항상이야. 그치? 살아있는 세포가 죽지 않는 이상은 항상. 그 다음에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고,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양분과 에너지. 그래서 양분 합성은 에너지 저장. 그렇죠. 그래서 요 표현 좀 중요하다. 뭐냐면 광합성은 에너지 저장이야. 저장. 이런 표현. 합성이니까, 그지? 그 다음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지. 그치? 에너지를 만드는 거니까 에너지 방출. 이런 표현 나오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광합성은 에너지 저장. 그 다음에 호흡은 에너지 방출. 자, 그러면 식물의 기체 교환이에요. 이산화탄소 뭐 이렇게. 자, 여기 낮에는 빛이 강하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은 누구의 양이 더 많아?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그지? 이산화탄소 들어가고 산소가 나오는데 그 산소의 일부를 또 어떻게 돼? 호흡에 이용하잖아. 그지? 호흡을 하면 또 뭐가 나오니?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그지?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산소만 먹고 이산화탄소만 나가고, 그지? 이런 형태만 일어나지.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방출.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요. 아침 저녁은 빛의 세기가 어때? 빛의 세기가 약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지? 이렇게 뭡니까? 광합성의 산소가 호흡에 이용되고 또 호흡한 이산화탄소는 또 광합성에 이용되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약한 빛에서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을 때 겉보기에 기체의 출입이 어떻습니까? 기체의 출입이 없는 것처럼, 그지? 없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느껴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광합성으로 만드는 양분이, 그지? 일단은 자, 간단하게 광합성 양분이지, 그지? 자,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양분이 자,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만들어질 때, 생성이 될 때는 어떤 형태로? 포도당 형태로 만들어질 때는 포도당 형태로 생성. 저장이 될 때는 어떤 형태로? 녹말. 저장일 때는 녹말 형태로. 그 다음에 이동을 하잖아. 그치? 이동을 할 때는 설탕 형태로 이동을 해. 그래서 요거 엄청 뭐다? 중요한 내용이야. 엄청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엽록체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잎에 사용되거나 일부가 물에 녹지 않는 녹말 형태로 바뀌어 저장이 돼. 그지? 그래서 처음 만들어지면 일부는 쓰고 일부는 바로 저장이야. 그지? 살찌는 거야. 밤이 되면 자, 녹말이 주로 물에 잘 녹는, 이거 중요하지. 그지? 설탕으로 바뀐대. 설탕.
설탕으로 바뀌어서 또 무슨 관입니까? 체관이 나오지, 그지? 아까 물관은 뭐의 통로야? 물관은 물의 이동 통로가 됐었는데 이 체관이라는 놈은 체관은 뭡니까? 유기 양분의 통로가 됩니다. 통로. 그러니까 유기 양분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포도당 같은 경우, 그지? 이걸 유기 양분이라고 얘기해. 체관을 통해서, 그지? 그래서 뭐 설탕으로 바뀌어 물관을 통해 식물의 각 기관으로 옮어낸다. 이러면 맞아, 틀려? 틀렸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호흡으로, 자, 양분의 사용과 저장장. 호흡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식물체 구성성분이 되어 생장하는 데 이용되고, 남은 약물은 뿌리나 줄기나 열매나 씨 등에 저장이 돼, 그지? 그래서 이걸 외워줘야 돼. 자,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게 감자, 고구마. 그지? 요거 잘 외우셔야 합니다. 감자, 고구마. 포도당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는 포도, 양파. 그 다음에 설탕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것은 사탕수수. 단백질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는 콩. 그 다음에 지방 형태로 저장되는 거는 땅콩, 깨. 이런 것들, 그지? 땅콩, 깨. 자, 이제 마지막 내용 하나 남았네. 이제 판타스틱 박피가 있어, 그지? 환상 박피가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식물 줄기를 보면 이렇게 배불러 터지는 이런 부분, 이렇게 생긴 부분이야, 그지? 자,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식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식물에, 자, 관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지?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안쪽은 무슨 관이 있습니까? 안쪽은 물관이라는 게 있고요. 물관. 그 다음에 요 바깥쪽 있잖아, 그지? 바깥쪽이 무슨 관이 있습니까? 체관이라는 놈이 이렇게 있어, 그지? 물관, 체관이야. 그런데 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여기가 이렇게 잘려, 그지? 잘려. 그럼 뭐가 딱 제거가 됐습니까? 여기 잘려. 어디까지? 요 부분까지 잘려, 그지? 그러면 체관이 어떻게 됩니까? 제거가 되잖아, 그지? 제거가 돼. 맞아? 그러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뭐가 쭉 내려오다가 유기 양분이 내려오다가 뭐가 제거가 됩니까? 체관이 제거가 됐잖아, 그지? 아래로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떻게 돼? 이 부분에 양분이 고여서 두툼하게, 그지? 양분이 여기에만 이렇게 샥 고이는 이게 뭡니까? 이게 환상박피라는 놈인 거야, 그지? 그래서 식물 바깥쪽, 줄기의 바깥쪽 껍질을 고리 모양으로 벗겨낸 위쪽이 부풀어 오르고 위쪽의 열매가 크게 자라고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작잖아, 그지? 그치? 이런 게 환상박피야. 환상박피. 그래서 이 아이는 체관이 제거되어서 양분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다? 체관의 우리가 위치를 알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식물 이제 페이지 143페이지 식물의 호흡 문제를 풉시다. 이제 자, 호흡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뭐를 얻는 과정이야?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호흡입니다. 호흡. 자, 광합성과 호흡. 무엇은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고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고 그랬지, 그지? 호흡은 항상 일어나요. 자, 식물을 낮에는 산소를 어떻게 한다? 내뱉지, 그지? 밖으로 내보낸다. 방출시킨다. 이산화탄소를 들인다. 흡수한다. 밤에는 산소가 호흡을 해야 되니까 흡수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양분의 이동 형태는 뭐예요? 설탕. 그치? 이동 통로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체관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자, 식물호흡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하라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포도당 더하기 뭐예요? 산소는 물과 이산화탄소지, 그지? 이산화탄소 플러스 에너지. 식물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뭐라며 열차하는 것을 X로 표시해 주십시오. 식물의 호흡은 낮과 밤 다 일어나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호흡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일어난다. 아니지. 세포는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식물은 호흡을 통해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맞아요. 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식물의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틀린 말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광합성과 호흡 비교. 무조건 시험에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광합성은 어디야? 엽록체가 있는 세포.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 그 다음에 식이는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 호흡은 항상 살아있을 때는. 기체의 출입은 광합성이니까 산소를 만들지. 산소를 만들고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근데 광합성은 합성이니까 양분의 합성, 호흡 분해야, 그지? 호흡은 분해. 그 다음에 요거 에너지, 요게 헷갈리지? 광합성은 에너지 저장, 호흡은 에너지 방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식물의 낮과 밤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인데요. A와 D에 해당하는 기체의 이름을 각각 쓰세요. 자, A는 낮이니까 A는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뭐가 됩니까? B는 산소가 되겠지. 그치? 산소. 그 다음에 호흡, 당연히 뭘 들어야 됩니까? 산소를 먹어야 되지. 산소. 그 다음에 C가 이산화탄소가 되겠네. 그치? 이산화탄소. 자, 5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하라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포도당은 뭘로 바뀝니까? 녹말로 바뀌어서 엽록체에 저장되었다가 물에 잘 녹는 무엇으로요? 설탕으로 바뀌어 밤에 무슨관을 통해서 치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잠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예쁜 그림이 나왔네, 그지? 자, 이 그림 하나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후다다닥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처음에는 자, 어떤 기체야? 여기 이산화탄소 기체를 이용하고 물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 처음 만들어지는 게 1번 포도당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바로 저장이 될 때는 2번이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할 때는 3번 설탕이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에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생성, 녹말은 저장, 그 다음에 이동은 뭡니까? 설탕 형태로, 그치? 그래서 빛이 있을 때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포도당이 만들어지고요. 포도당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양분의 이동. 녹말은 주로 물에 잘 녹는 어떤 형태? 설탕으로 바뀌어서 자, 밤의 체관을 통해서 몸의 각 기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분의 사용, 호흡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되거나 식물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어서 식물 생장하는 데 이용이 된다.
이게 저장이 될 때, 그죠? 뿌줄, 그지? 뿌리, 줄기, 열매, 씨. 이런 데 저장이 되는데, 자, 녹말로 저장이 된다. 감자, 그지? 설탕으로 저장이 되니까 사탕수수, 포도당으로 저장되니까 포도, 단백질로 하면 콩, 지방은 깨, 그지? 이런 것들, 땅콩, 이런 것들. 됐나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잘 보십시오. 요거 시험에 딱 나오겠네.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 그림 무조건 시험에 출제합니다. 자, 지금 들어가, 그치? 화살표 방향을 봐.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면 A는 물, B는 또 들어가지? 어떤 기체입니까?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니까 C가 포도당이고 D가 무고예요. D가 산소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A가 이동하는 통로니까 A는 물이니까 A는 물관. 그 다음에 F는 자, F가 이동하는 거. F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설탕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설탕은 양분이니까 뭐를 통해서?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겠지. 그지? F는 유기양분이니까. F. 밤에는 설탕 형태로 바뀌어서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 물은 물관, 양분은 체관. 그 다음에 다음은 광합성으로 생성된 양분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맞은 말을 고르세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포도당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주로 물에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 밤에. 그 다음에 밤에 무슨 관을 통해서?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여러 기관으로 운반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으로 생성된 양분이 저장되는 형태를 짝지은 것은 콩,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콩은 콩단백질이야, 그지? 단백질. 양파는 포도당, 땅콩은 지방, 포도는 포도당, 고구마는 녹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요거 아까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마저 해줄게요. 실험에 대한 내용 앞부분인데 여기서 좀 외울 게 있어서 그래. 여기서 자, 과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과합성 산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자, 여기서 일단은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이 녀석 때문에 그래요. 뭐가 보입니까? 아이오딘화, 아이오딘화, 칼륨. 그치? 얘 좀 이름도 길지? 외우기 힘들어 보이지? 그래서 얘는 녹말 검출 용액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검출 용액은 BTB 용액이 있었잖아, 그치? BTB 용액은 이산화탄소인데 얘는 녹말하고 만나면 무슨 색으로 변합니까? 청람색, 그치? 이런 색깔 변화를 외워야 되겠죠. 자, 녹말 검출. 색깔은 무슨 색으로 변하니? 청람색으로 변합니다. 자, 물이 담긴 비커에 검정말을 넣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정도 놓아두었습니다. 왜 놓아둡니까? 무엇을 위해서? 광합성을 위해서, 그지? 광합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제 검정말을 에탄올에 집어넣어, 그지?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고 바깥쪽에 물중탕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 시험관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게 뭐야? 에탄올하고 물이 들어있잖아, 그지? 근데 에탄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이 잘 붙어, 그지? 그래서 뭘 준비합니까? 바깥쪽에 용기를 하나 준비하고 이 안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물이라는 놈을 집어넣고, 그지? 그래서 자, 물에 열로 에탄올을 어떻게 합니까? 에탄올을 가열을 하잖아, 그지? 이걸 우리가 뭐냐면
중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에 의한 중탕이라고 해서 물중탕. 무슨 말이야, 그치? 직접 가열하면 에탄올에 불이 붙을 수 있어, 그치? 그래서 그냥 물을 가열해서 물의 온도로 에탄올을 녹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니네 뭐 초콜릿 같은 거 녹일 때 바로 그냥 너무 강한 열에 확 가면 타버리잖아, 그치? 서서히 녹이기 위해서 뜨뜻한 물에 넣으면 녹잖아, 그치? 그런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 넣는 이유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치? 에탄올, 왜 에탄올 넣습니까? 엽록체 속의 엽록소를 제거해서 탈색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광합성 검출할 때 우리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의 반응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변했어? 청람색으로 변했잖아, 그지? 근데 파란색이야, 녹색이야.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지? 그래서 잎이 탈색이 되어야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릴 때, 자, 뭐를 잘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색깔 변화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색깔 변화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탈색된, 자, 요 검정말에다가 무엇을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넣었어, 그치? 그랬더니, 자, 무슨 점 모양의 이런 부분들이, 그치? 그치? 점 모양, 점 이런 부분, 이게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나서 녹말이 생겼다는 얘기야. 알겠나요? 그래서 엽록체가 청람색으로 관찰되는 까닭은 검정말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녹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광합성은요, 어디에서 일어난다? 식물에 어디에서 일어나요? 엽록체에서 일어나고요.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광합성 결과 뭐가 만들어집니까? 녹말이라는 친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위 실험에 대한 OX 문제야. 요게 이제 하고 마무리합시다.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맞지? 광합성으로 녹말이 만들어진다, 맞지? 아이오딘과 칼륨은 녹말 반응이야. 틀렸고, 광합성으로 생성된 녹말은 포도당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포도당이 녹말로지, 그치? 거꾸로야, 그치? 포도당이 녹말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물중탕하는 이유는 뭐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잎의 세포에서 청람색으로 변한 구조는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시오. 자, 청람색으로 변한 구조는 뭡니까? 엽록체가 되겠지, 그치? 엽록체. 그래서 광합성으로 인한 뭐야? 녹말 생성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